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냐,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냐를 가를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높은 사전투표율과 경합주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후보 모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러스트벨트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미시건을 찾았는데 미국 대선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선거 막판에 코로나19도 있을 테고요. 경제 문제도 있을 테고 특히 어떤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미국 대선은 좀 특이하죠. 네.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사실은 모든 선거 판세가 바뀐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미국 대선에서는 경제라든지 사회 문제 이런 국내 문제가 그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던 것이 경제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죠.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19가 강타하기 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코로나19가 미국 강타하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인종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코로나19 확진되면서 다시 코로나19가 선거 전면에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선거가 됐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논란 실정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코로나19로부터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하고 자신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막판 유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옹호나 비판 여론몰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애 지원전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바이든 후보 측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대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막판 총력전이죠.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가동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건 우리나라의 선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가장 다크호스고 히든 카드를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와 같이 합동 유세를 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할 수 있는 흑인이라든지 진보층 그리고 젊은 층의 어떤 투표를 독려하고 결집시키는 걸 지지층 결집시키고 동원하기 위한 그러한 막판 총력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나오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다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지만 그래도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서 어떤 적극적인 선거 유세를 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 이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남편을 돕기 위해서 선거 유세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화당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표를 동원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세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따라잡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것에 기대를 거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히든 바이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좀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샤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사실 여론조사로서 100%의 유권자 표심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저도 예측에서 틀렸고 많은 전문가들 틀렸던 것은 아무래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경합주에서 1, 2%의 표심을 여론조사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지층 동원에 성공하고 반면에 힐러리 후보는 지지층 동원에 실패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간발의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다 이제 열어놔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2010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부동층이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정치적 아웃사이더이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그 공적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층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4년 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샤이 바이든이냐 샤이 트럼프 이 부분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후보가 지지층의 동원에 더 성공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나왔다는 예. 것은 또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샤이 트럼프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나를 또 도와주러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경합주에서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네, 이 경합주 상황도 있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만 2016년과 같은 어떤 큰 변수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 선거인단제도, 승자 독식제도 좀 복잡합니다. 모르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00만 명을 앞서고도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 미국의 선거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대선 제도가 좀 우리와 달라서 좀 독특하죠. 그리고 그 세계 선진국들 중에 선거인단 제도라를 사용하는 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예. 그거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그 기반을 한 건데요. 뭐 시간이 없어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간략하게 미국의 대선 제도를 말씀드리면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투표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익숙한 방식이에요. 지정된 투표소에 지정된 날짜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집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집계를 통해 가지고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대선 후보가 승리하는 방식인데 미국은 여기에 선거인단 제도가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가 있고 선거인단의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미국 연방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거인단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요 부분이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유권자 투표 결과가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 투표 결과는 우리가 집계할 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는 전국 집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유권자 투표를 선거인단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주별로 이제 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에서 유권자 투표에 있어서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후보가 그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아까 네. 말씀한 승자 독식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국 유권자 전국 집계보다는 경합주 거기에서 누가 그 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선거인단의 과반을 차지하는가가 미국 대선의 캠페인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재밌는 것은 이 선거인단의 과반이 538표 중에 270표인데요. 지금 안전한 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주, 네. 민주당을 지지해둔 주, 요 각각의 표만 합쳐서는 결코 270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합주의 표심이 중요한 건데요. 경합주에서 누가 40표, 50표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270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합주 6군데를 막판까지 두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치열하게 막판 선기 요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의 경합주에서 누가 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서 270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 대선의 그 승자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6개 핵심주를 지목해 주셨는데 화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북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부의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렇게 6개 주가 핵심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 선거인단이 101명이 되는데요. 이 지난 대선 때는 이 지역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독식을 했습니다. 가져갔단 말이죠. 이번엔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네. 북부의 그 동북부라고 할 수 있죠.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걸 러스트벨트 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여유 있게 앞서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펜실베니아는 3.5% 차이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밑에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 세 개 선벨트라고 하는 남부와 서부 지역의 이 세 개 주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주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선벨트를 다 잡아야 되고 러스트벨트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016년 대선 결과로 봤을 때 2016 이 6개 주를 제외하고 두 후보가 2016년 트럼프 후보와 2016년 힐러리 후보가 이겼던 걸 그대로 이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이든 후보는 232표를 지금 획득했다고 이렇게 가정이 되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205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270이 되려면 바이든 후보는 이제 38표가 되겠죠. 그럼요. 38표만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좀 많죠. 이제 65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러스트벨트를 합치면 46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 3개만 이겨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232에다가 46이 더하면 278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65표를 얻어야 되는데 러스트벨트 3개를 다 이기고 그러니까 썬벨트가 55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5표에다가 55표 합쳐도 260이란 말이에요. 10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에서 한 곳을 반드시 더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두 후보 모두 머리가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이미 9천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지난 대선에 이제 투표한 비율과 따져봤을 때 이미 66%라서 정말 역대 최고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좀 궁금한데 사실 사전 투표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현장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미국 올해는 좀 예외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많이 실시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가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미국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그 방식이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크게는 사전 투표하고 당일 현장 투표가 있는데 이 사전 투표가 조기 현장 투표하고 우편 투표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현장 투표, 우편 투표, 그다음에 당일 현장 투표 이 3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이 사전 투표라는 것은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를 합친 상황이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사전 투표 9천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보면 조기 현장 투표가 한 3,200만 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5,700만 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편 투표죠. 예. 그러니까 조기 현장 투표는 우리가 당일날 현장 가서 하는 것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얼리 투표, 조기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예. 정해진 날에 선거 이전에 정해진 날에 주말에 가셔가지고 우리 유권자들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 익숙하시는데 우편 투표가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재자 투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군인이나 다른 부분 이렇게 당일날 투표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편 투표는 사기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믿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전 투표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 초기에는 민주당 유권자들 지지층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트럼프 바이든 후보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제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전 투표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또 자기 지지를 독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민주당 지지층을 공화당 지지층이 많이 따라잡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투표가 어느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딱- 없는 딱 상황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 투표는 공화당 지지층이 더 많이 나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 동봉된 우편 투표가 대선 당일에 한 번에 개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주마다 다 개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미국은 그 선거법을 연방 정부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헌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주마다 선거가 법이 더 다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편 투표를 언제까지 개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개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 일부 주는 사전에 우편 투표를 개표할 수 있게 하는 네. 주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주는 우편 투표는 현장 투표가 끝난 그 이후에 개표하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33개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우편 투표를 언제까지 도착한 걸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당일날 11월 3일까지 도착하는 그 우편 투표만 인정하고 다른 나머지 17개 주는 현장 투표 3일 후, 7일 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7일 후까지 연장한 인정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편 소인이라고 하죠. 발송한 날은 11월 3일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편 투표에서도 무효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지금 두 후보 측의 진영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편 투표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공화당 캠프에서는 아무래도 우편 투표 개표하는 것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보다 더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보다 더 지연시켜서 보다 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 투표 개표가 아무래도 더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편 투표가 다 개표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현실 가능한 불복 신화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현장 투표는 공화당 지지층이 많이 하게 되면 그날 이제 현장 투표부터 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투표가 끝나고 사전 투표, 사전 현장 투표를 개표를 해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승리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미국의 대선은 패자가 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전통적인 승자 승리죠. 예. 결과 끝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도 사실 관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투표의 어떤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승자다 선언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이 돼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서서히 따라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법률팀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불복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이든 후보가 현장 투표 개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깔끔하게 끝날 텐데 현실적으로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대선 결과를 보는데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저희가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미 동맹은 중시되겠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전략적인 인내라던가 비핵화 원칙에서 북미 관계가 좀 극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각적인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 두 후보가 내세우는 것이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동맹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 한미 동맹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북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 이후에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교착 상태에 있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본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이 정상회담가 빠르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북미 관계가 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은 버텀업, 즉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원칙에 기반해서 차근차근 올라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관계가 다시 재가동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북한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 즉 ICBM을 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이 전략적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북미 관계가 굉장히 더 이렇게 경색이 심화되고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이 굉장히 고도화 전문화됐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에 쓸 수 있던 전략적 인내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그 형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때는 북한의 ICBM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보다 약간 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서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도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과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요.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미국 대선 다들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역시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되는 후보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다른 나라 전문가들 얘기할 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정세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관심이 이제 가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후보를 더 선호할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선호할지 사실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딜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떤 그 정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는 방면에 좀 불확실하고 예측성이 좀 떨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국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통적인 워싱턴의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치, 원칙 이거에 기반을 해서 차근차근 중국을 압박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게 바이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대중 강경 정책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은 보다도 소홀할 수 있으나 강경 일변도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딜이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유럽이나 그 동유럽 같은 경우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서유럽은 나토가 그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나토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유럽은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주둔 미군을 동유럽에 배치한다든가 어떤 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융통성이 있게 다가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유럽 같은 그 동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4년 전에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찬성할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도 힐러리 후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색을 하지 않고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이 어떤 그 대륙별로 또 그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그 막대한 그 위치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이번 대선 결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